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현대차 실시간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이고요. 현재 움직임은 0.6% 지난 종가 기준으로 0.6%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시가에 대비해서는 음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 연휴가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굉장히 짧게 지나간 그런 기분입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설 연휴 그리고 지난 미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 주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큰 손들이 있거든요. 큰 손들이 지금 어디에다 투자했는지 그 포트폴리오 지난 분기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 AI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그래서 마이크론이 어제 미증시에서 좀 크게 올랐죠. 5% 이상 올랐는데 그러면서 우리 증시에도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를 필두로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 원전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도 제가 이 조선은 아무래도 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예산안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가 아무래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선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삼전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일 미증시 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설 연휴가 지났잖아요. 설 연휴가 지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또 엄청나게 높아졌을 거예요. 네, 연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지금 이 움직임이나 흐름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다. 더 간다라는 어떤 희망이 있게 된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탁금 같은 경우도 이 전에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어느 정도 홀딩을 하기 힘든 자금들이 이탈을 했다가 다시금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큰 자금들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설 연휴 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또 때리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는 차익 실현을 많이 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제부터 매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 지난 금요일 지난주 이제 설 연휴 전에는 이게 장 막판에 바뀌었습니다. 중간에는 안 바뀌었다가 장 막판에 순매수해서 지금 매도로 돌아섰는데 엄청 문제가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부분에 지금 주가를 크게 움직일 만한 요소가 있다라던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뉴스만 살펴보셔도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뉴스 몇 개를 가져왔다라고 해야겠죠. 16일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 어떤 뉴스가 나왔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일단 유럽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던가 하이브리드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사실상 현대차의 로봇화,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이슈가 기다려지는 거지 이런 자동차에 대한 거는 지금 어찌 되었던 간에 1등은 안 되거든요. 우리는 1등을 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도 물론 좋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테슬라 다음은 이런 얘기 싫어하죠. 테슬라를 로봇으로 앞서갈 수 있는데 테슬라 다음은 현대차.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등을 했다. 2등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기준에. 물론 2등이 중요한데 주가에 대한 부분 시총에서 밀리는 건 당연하니까 그런 걸로는 좀 인정을 한다라고 해도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로봇으로 앞으로 갈 건데 테슬라도 로봇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반영이 좀 됐으면 합니다. 뉴스 단순하게 뉴스만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뉴스죠. 현대차는 이제 로봇 혁신으로 목표 주가가 대폭 상향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시장에 좀 강력하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요거라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코스피 5천 올라가고 요번 올해 들어와서 1월 달 넘어서면서 1월 달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이 뭐냐고 여러분들.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에서 친환경차 누적 100만 대 돌파했다. 이런 거
또 똑같은 뉴스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2등이라는 소리인데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율주행 모멘텀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AI화하고 이런 부분으로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가속화된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갈 거다라는 게 이 주주들이나 아니면은 구매자들의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건데 목표 주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으로 가야 돼요. 로봇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가장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다면 기분 나쁜 뉴스인데 이거 뭐 별 의미가 없어요. 현대차 외국인 5조 던진 게 뭐 개인들은 무지해서 사고 외국인들은 똑똑해서 아 이제 현대차 아니야 나가 이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들 그리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 매도를 한 이유는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 뭐 삼전은 안 그랬냐고요. 현대 뭐 삼전 하이닉스는 안 그랬나요, 여러분들? 삼전만 보더라도 물론 뭐 이때는 많이 담긴 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담고 있기는 하지만 더 큰 비중이 나갔어요. 훨씬 큰 비중이 나갔단 말이죠. 더 큰 금액, 더 큰 비중이 나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전하고 하이닉스 안 좋아서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현대차 안 좋아서 나간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요 뉴스가 어떻게 보면은 네, 베스트 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제일 어이없는 그런 뉴스. 이런 거에 이제 현혹되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댓글도 있고 한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로봇으로 많이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네, 맞잖아요. 그거를 다들 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뭐 대놓고 제가 뭐 안 올라가게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항상 그래 왔어요. 네, 지금까지도 보면은 상승폭에 대한 소화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소화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슈팅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짧은 슈팅이든 긴 슈팅이든 어느 정도 소화를 하게 되겠죠. 소화를 했고요. 금액적인 부분으로 조정을 준 다음에 횡보, 금액 조정 이후에 횡보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요번 상승폭에 대한 금액 조정 은 어느 정도 나와 고점 대비한 금액 조정은 나왔고요.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기간 조정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나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홀딩이 답이에요, 여러분들. 홀딩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주가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반도체가 가고 있다라는 이유로 아니면 혹은 뭐 원전이 가고 있다라는 이유로 다른 종목들이 뭐 좀 상승이 나온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상승 이후에 소화가 되고 여기서 긍정적인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은 이 이후에는 이거에 더 큰 활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폭이 나오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여기서 이 물량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고 나갈 사람들 나가고 들어올 사람들 들어오면서 다시금 상승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 10%의 수익, 뭐 20%의 수익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런 뉴스에 이제 털려 나간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털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점점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로보틱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제가 이 관리방에서 매수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VS 모드가 나왔다. VS 요거 때문에 그래요. 현대차하고 테슬라의 구도, 이 VS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그런데 상대방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좋고요. 내 기술력이 얘보다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주인공 모먼트라고 해야 되죠.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악당은 아니겠지만 강해요. 시총으로 따지면은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분의 1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얘가 만일에 100조면은 얘는 5조밖에 안 되는. 얘가 1000조면 50조밖에 안 돼.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기술력이 같다? 그리고 이런 VS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럼 당연히 현대차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론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주식들이 저평가되어 있다. 반도체 주식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뭐 자율주행도 이제 앞으로 뭐 해서 잘하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로봇인데 로봇 분야에서는 테슬라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 이게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면은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뭐다? 당연한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은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손들이 뭐 자동차라던가 테슬라 뭐 이런 로봇에 관심이 있지 않다.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 이거는 이제 1차적인 거니까 반도체는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의 개념이 좀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소비재라던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필수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경제를 좀 많이 타는데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고 있는 건데 보태 반도체도 있으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장기를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반도체도 좋지만 이거는 뭐 자금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월등히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여기서 크게 오래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뭐 그렇지 않고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아직은 조금 뭐 중소 정도 네, 보유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가 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주가의 구간에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살펴봐야 될 포인트는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삼전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데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들이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급을 봐야죠. 지금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 좀 들어오고 외국인은 좀 나가고 있고 비차익으로 때리고 있고 네, 프로그램도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주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현재는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의 움직임으로서는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초입의 단계에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고점은 계속해서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4천에서 지금 4천에서 5,600까지 넘어오는 요런 구간 동안 이렇다 할 엄청난 이 매물 소화는 있었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외국인의 매물 소화는 있었는데 개인들이 매물을 어떻게 이동을 했다라거나 한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시장 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오르긴 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부분 신경 쓰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네,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해야겠죠. 얘네가 워낙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현대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50만 원 선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50만 원 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여기서 움직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탄력은 위쪽 방향을 향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긍정적으로 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꾸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고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죠. 네, 주식은 여기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면은 와 여기가 정말 기회였구나 할 정도의 상승폭이 나오게 됩니다. 그땐 늦어요. 여기서 약간 위아래 흔들더라도 네,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지금 잡아야지만 앞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온전하게 올리실 수 있고 그리고 좀 안전하게 길게 중장기적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거. 얘가 갑자기 확 빠지는 일이 물론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의 움직임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도 뭐 그렇게 엄청 큰 폭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시장 그리고 이 상황 전반적인 종합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네요. 네, 긍정적인 수급의 흐름도 좀 기대해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근데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겠죠.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 네, 장 마감 이후에 마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차 영상 관련해서는 장중에 꾸준히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는데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 요 껍데기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주강민이었고요.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마감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